제21대 총선 격전지를 찾아서 광주 서구갑 민생당 김명진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지난 2018년도 6.13 서울 국회의원 선거 패배 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700여일이 지났는데요. 선거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낙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곳이 양동시장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솔나무 떡집이라고 제가 누나로 부르는 오옥순 누나가 있는데 제가 낙선 인사를 갔더니 크게 웃으시면서 선거 다음날 떨어지고 나서 낙선 인사 온 사람은 김명진 너가 처음이다. 뭐가 다르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번에는 꼭 될 거다 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격려의 말씀이 가슴 깊이 또 남고 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살았습니다. 머리로만 느끼는 민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민생의 절박함과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어르신 외로움,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굉장하게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이걸 잘 위기를 극복을 해내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정치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광주 남구의 14대 임복진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때죠. 그리고 국회, 여야 정당, 공기업 등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안목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나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처럼 IMF 국난 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여정을 다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또 노벨 평화상, 그리고 진보개혁정부 재창출, 이런 일들을 함께한 영광과 보람을 같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동안 국회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후보님을 국회 전문가로 통한다. 왜 그렇게 통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김 후보님의 장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저는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6번 역임했습니다.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경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입법, 예산, 정책 관련된 일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전문가, 국회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문가, 국회 일꾼이 광주의 일꾼이 되어서 시행착오 없는 정치,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진수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입니다. 싸움판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갈등과 분규를 조정하고 타협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판이 계속되는 건 대통령 언제부턴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서로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뭔가 괴멸해야 될 그 적으로 보는 그런 정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쟁하고 정치가 다른 점이 전쟁은 전투에서 이기면 승리를 하지만 정치는 전투에서 이겨도 그것을 심판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대를 그야말로 제압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싸움판 정치가 계속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오히려 또 정치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싸움판이 계속되는 건 정치가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갈등과 조정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수도 없이 있을 텐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낼 역량이 부족하고 다시 말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싸움판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느 장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제 장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자질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덕성, 소명의식, 아까 말했던 실력인데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제 도덕성은 기준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심판하고 정의와 공정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본인의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 어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송원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분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국정감사, 기타 참고인 행정부 공직자들을 어떻게 추궁하고 날카롭게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면 3기 업적입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국민들의 24시간이 편안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21대 국회는 밤낮 없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접받으려고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실력은 국회의원은 연습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국회, 여야 정당, 행정부를 꿰뚫는 의사결정을 꿰뚫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도 이제 20살부터 20대 때부터 차곡차곡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야말로 어느 직종보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이 냉철하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성심을 가지고 도덕성, 소명의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실력, 이 세 가지가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후배께서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조기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광주 군공항을 조기 이전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은 주민의 소음 피해, 국가보상법 제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또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재산뿐만이 아니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그리고 마륵동 탄약고 이전, 스마트시티 건설 등 광주 전남은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는데도 아직 한 발짝도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의 직무유기도 심각합니다. 이미 2016년에 군공항 이전 적합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설득 노력들도 없고 협의 과정도 없고 해서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은 국회의원, 단체장, 국방부, 국무조정실 이런 상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하고 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바로 국가적 규모의 일들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권자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싸움판 대결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패거리 이념 정치가 아닌 인생을 책임지는 정치, 그리고 뒷북 정치가 아닌 선제 대응하는 정치로 제발 박수받고 칭찬받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반듯하고 강인하고 능력 있는 국회 광주 파견관이 되고자 합니다. 묻지마 정당 투표에서 벗어나 우리 유권자들이 금년 4월 15일 묻지마 정당 투표에서 벗어나 그 후보의 자질, 역량, 도덕성을 꼼꼼히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광주 시민들 힘으로, 시민들의 선택으로, 광주 서구 주민들의 선택으로 싸움판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권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김명진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방송 정혜택이었습니다.